아, 다수결이라고 하는 어,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반드시 이것이 뛰어난 지혜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자유 시스템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유구한 세월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진화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명을 축적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보다 나은 제도가 살아남고 하면서 이제 이 사회가 점차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것과 그 다수결이 이루어지는 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아, 다수의 결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공통된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이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다수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이 다수의 결정, 다수의 이 지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누군가가 이제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철학자, 여기서는 이제 정치 철학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정치가는 관심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재선돼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서 재선되는 것이 이제 정치가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정치가는 독창성하고는 이제 거리가 사실은 멀어야 되고 그때그때 현안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정치 철학자는 추상적인, 장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무엇이 이 사회에 좋은 아이디어인가 하는 그 믿음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내고 아, 여기서 그 각각의 단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역할이 정치 철학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치 철학자가 만들어놓는 그 개념이 이제 인접한 역사가라든지 그리고 사회에 대한 평론가라든지 뭐 예술 평론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작가, 각종 지식인 이런 사람들의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사회 전체에 공유 재산이 되었을 때 아, 이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치 철학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아, 이 사회를 위한 그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수의 의견만이 예,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것은 정치 철학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늘 민감한 것은 사실은 정치가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정치 철학자는 에, 만약에 오히려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가 이 세태 여론에 너무 좌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오히려 내가 정치 철학자로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를 못하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자의 그 역할은 어떤 상충되는 목표에서부터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정책 목표가 이제 각 사안에 따라서 서로 상충되는 이쪽 사안에는 이러한 정책이었었는데 그 다음 사안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이 서로 상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장기적으로 어떤 길을 찾아가지고서 어떤 원칙 하에서 이것이 에, 그 원칙을 우리가 다듬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정치 철학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현재의 여론이라든지 어떤 사실, 팩트에 국한된 그런 아, 이런 가치의 충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죠.
하나를 결정을 하면은 이제 이쪽 가치를 또 추종을 하는 사람들의 원성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초연할 줄 아는, 정말로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늘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치 철학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일관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종종 서로 상충되는, 충돌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치 철학자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에, 이런 속에서 그 길을 찾아내는 그것이 이제 정치 철학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속에서 간혹 정치 철학자는 현재 다수의 의지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오히려 이런 대중적인 의견과 너무 일치됐을 때 그 정치 철학자는 자신이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장기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 어떤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제시하는 대안이 아,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념하에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정치 철학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를 했던 이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가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다수의 지배, 이거는 아, 그 결정을 하는 하나의 그 방법론이지 이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지배, 다수의 결정,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곧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아, 민주주의가 만약에 이 다수가 지배한 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유능하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이것을 지지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그때부터 이제 타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 사실 가장 우리가 교조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러한 교조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본연의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려면은 가장 좋은 교과서는 뭐냐면은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자, 예를 들면은 뭐 아담 스미스라든지 뭐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하이에크라든지, 이런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이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 이것이 민주주의를 타락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서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길을 이제 제시해주는 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수단이, 그 수단을 그 자체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 정의의 원천인 것처럼 다수가 결정한 것이 곧 정의다, 이렇게 됐을 때 민주주의가 아, 어긋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하이에크의 그 7장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